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오시면서 힘들었죠? 아니 그래도 서울 예. 시내는 도로는 괜찮아요. 도로는 맞아요. 아니 제설 그런 작업이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제설 작업이나 뭐 이런 거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글쎄 다른 나라 비교하면 겨울철에 다른 나라 눈 덮였을 때 네.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확신은 못 하겠는데 네. 그래도 공공 서비스가 어쨌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우리나라만한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 특히 이제 도로 사정은 괜찮지만 네. 아마 이제 외곽 도로 타고 그게 오시는 그렇죠. 분들이나 네, 네. 아니면 약간 외곽 쪽에 계시는 분들은 출근길이 거의 뭐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올 수가 그게 이제 없습니다. 또 언덕길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지형상 이제 특히 주택가 골목길이나 골목길도 이런 데는 그렇고. 언덕길이 많은데 예.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부암동을 한번 갈 일이 부암동. 있어서 차를 끌고 가는데 와, 거기 쉽지 부암동이 않습니다.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여기 네, 맞아요. 차가 간신히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눈 오면 절대 못 다니겠다 이 길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 안전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용남 의원과 함께 현안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서 네. 그야말로 혀를 차고 있을 것 같아요. 망하려고 작정을 나가려고 작정했지. 이 그야말로 점입 가경 어떻게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가 있냐 생각이 들 정도로 망하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이렇게까지 공개 회의에서 싸우고 막 서로 저격을 하고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건전한 토론이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사정을 보면 네. 이른바 주인 행사하는 사람은 워낙 좀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 주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추종은 하고 네.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적고 예. 일부 저항은 있죠. 저항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른바 관망파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뭐 나는 내 배지나 유지하자 네. 이런 생각에서 그냥 지켜보자. 찍히지나 말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 네. 어떤 정당으로서 활발한 그리고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정책 개발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좀 더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포기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모두 발언 통해서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제 명태균 나오면 안 된다, 수사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있긴 하던데 지금 보면은 최고위 회의 오늘 현장이긴 하지만 약간 뭐랄까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하나요? 이른바 친한계 친윤계 그러니까 불편한 동거를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의 설전도 있었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아니 그 전에도 최고위원회에서 네. 싸운 적은 여러 번 있어요. 19대 때도 보면 그때 싸웠었나요? 김무성 당대표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당대표 선거 나가서 1등이 당대표 되고 2등부터 이렇게 맞아요. 최고위원이 되는 구조였으니까 같이 뽑았죠. 어마어마하게 싸웠죠. 근데 저 정도로 유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 지금은 너무 유치하게 싸워요. 싸우는 것도. 싸우는 게 유치하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예. 이른바 그 당원 게시판에 그 글을 올린 작성자가 누군지 밝히는 게 먼저겠죠. 저는 그거를 왜 이렇게 못 밝히는지. 네. 아니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뭐 약간의 그 시비는 있겠습니다만 네. 사과하고 그냥 넘어갈 그러니까 수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저렇게 뜸을 들이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20일째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걸 보니까 저게 가족이 아니고 딴 게 있나? 사법 리스크가 숨어 있어서 아예 말도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추측이 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쇄신 요구는 네네. 뻥끗도 못 하잖아요. 그럼요.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지금. 쇄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아예. 저렇게 변화와 쇄신. 끌려다닐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약점이 단단히 잡혀 있나? 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점이 잡혀 돌아가는 있나. 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윤석열 이 대통령과 똑같다. 그러니까 뭐 리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도 회자가 될 정도로. 그 얘기는 그 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한 명은 술 많이 먹고 한 명은 술 안 먹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똑같다. 뭐 똑같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지켜주고 싶어서.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든 김건희 지키기 그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 그건 정말 사법 리스크고 어.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썼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약하죠. 왜냐하면 일단 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거고 네. 만약에 사실을 적시한 거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 부부는 누가 뭐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그 서양 미국에서도 나오는 그 공적 인물, 퍼블릭 피겨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이 일어나도 그거는 처벌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적 인물은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글쎄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대부분 내용도 예. 그렇고. 아니면 뭐 모욕 내지는 비방 정도인데 네. 아니 나라님이 못하면 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예. 가족의 누구가 한두 명이 예. 가까운 가족 뭐 그 사람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의 네. 아이디하고 비번을 받아서 했다? 아.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은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쩔쩔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20일째 저러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게 가족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른바 댓글 팀 내지는 댓글 부대가 있어서 아. 근데 그게 순수한 팬의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를 했다고 하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대가와 네네.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댓글 작업을 했나?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엔 댓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한 전수조사를 천여 개 했었다고. 예. 된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네. 장기간에 걸쳐서 천여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바 댓글 부대로 보기도 조금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데 왜 저렇게 쩔쩔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도 나 고소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 참 그러니까 희한하고. 그게 평소에 나는 뭐 정치권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 안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뭐 저도 그런 부류입니다만 네네. 고소 고발을 안 하던 사람 같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예.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있으면 바로 고소 고발을 하던 그렇죠. 사람이 저렇게 나 고소하라고 도발을 하는데도 계속 못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고소 고발 이상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안 좋아요. 장기적으로 뭐 본인한테도 그렇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예. 참고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거를 다 껌껌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아. 좀 지나칠 정도로 대응을 하다가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네. 사직에서 야구 봤다. 근데 그때 사직 야구장이 무관중으로 경기할 시기인데 어떻게 거기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 봤냐 뭐 이런 예. 취지하니까 내가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지 언제 사직 야구장에서 봤다고 했냐 그러면서 그때 소송 걸었잖아요. 그 누가 봐도 사직에서 야구 본 거면 사직 야구장에서 본 거로 다 이해하지. 누가 사직동 어디 뭐 사직동 어디서 본 거예요? 그러면 사직동 어디 모텔에서 봤나?
가게에서 봤나? 어디 가게에서? 호프집에서 봤나 모르겠지만. 호프집에서 근데 야구 중계 그렇게 매번 하나요? 그러니까요. 모르겠네. 아 맞아요. 그게 떠오르네. 네. 그랬던 한동훈. 이 장해찬 전 최고의 그야말로 도발인데 네. 도발을 거의 매일마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참고 못하잖아요. 있다. 네. 그거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 직접 이거 나 끌어내려고 이런다. 한동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 봐요.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래서 신조 부총장이 어제 보니까 김건희 고모 회복 그 글까지 긁어가지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고모까지 이제 가족들이 그러니까 모친 등장한 지는 오래됐고 네 뭐 오빠도 그 오랑캐리가 무식한 오빠가 어느 오빠냐 그래서 등장하더니 이제 고모까지 고모까지. 등장하고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예 이 처갓집의 전성시대예요. 아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친가 쪽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잖아요. 그렇네요. 거기도 뭐 누이 동생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모친도 아직 생존해 계시고 네. 뭐 친가 쪽 가족들도 있는데 어허. 친가는 절대 등장 안 해요. 등장 다 안 처가야 하고? 다. 그렇네. 그러니까 외척이 진짜 네. 외척이 계속 외척이 계속 세를 불리고 세를 있는 불려서 거지, 뭐. 권력서의 1위도 김건희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취임식에 더 많이 초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김건희가 부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 김건희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제 부부 쪽에서 김건희가 뒤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한계 쪽에서 그런 거 보면 아마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지금은 그 불쾌감 내지는 적대감을 몇 번 표시했습니다만 네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도 가장 큰 이유는 영부인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이제 12월 10일 원래 오늘. 28일 오늘 할 거다 뭐 이렇게 많이들 예상이 됐는데 네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되는 거죠. 마지막 본회의가 그렇죠. 정기국회가 그렇죠. 이제 12월 10일 날 끝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 100일 동안의 기간 중에 피날레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로 장식하게 됐는데 네. 그거 만약에 부결돼서 폐기가 되던 아니면 정말 통과되면 더 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당 대표를 이렇게 쏙 솎아낼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특검이 폐기가 되면 만약에 폐기가 되면은 뭐 이제 할 일 다 했다. 당에서 할 일 다 했다. 한동훈 대표 바꾸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된다. 통과된다. 3분의 2 이상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나면서 당 대표 뭐 했냐? 너 뒤에서 조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끌어내릴 거고. 그거 통과되면 무조건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요. 네. 통과되면. 그 부결돼서 폐기되더라도 네. 당분간 몇 달은 좀 시간적 여유를 벌었으니까 이참에 좀 안 그래도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있고 하니 끌어내는 거로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도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네. 친윤계 쪽에서는 이제 좀 뭔가 뭐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열을 하는 거죠. 예열을 예열.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도발도 하고 이렇게 네네. 싸움도 붙고 하면서 예열을 해놨다가 네. 아마 민주당 주도로 오늘이 아닌 10일 날 본회의에 이제 그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네. 그 만약에 국힘은 28일 날 재의결이 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예열을 하고 28일 날 오늘 이제 가타부타 결정이 되면 확 끌어내는 거로 계획을 잡았다가 민주당이 갑자기 12월 10일로 10일로 연기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 아하.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이슈를 그러면 끌고 10매치를 더 끌고 가야 끌고 되는데 이게 근데 뭐 그렇게
명태균 게이트도 아니고 이거를 그러니까요. 한 달 반을 끌고 간다고?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러게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 매듭을 못 지니까 그래요. 야, 이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 이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까지 이른바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걸 끌고 간다. 야, 한동훈 대표도 버티기를 할 거고 끌어내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살아있는 이슈로 갈 것 같다. 그러면 특검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이슈가 살아서 가는 이 형국에서 근데 8표 제가 보기엔 친한계가 몇 명 안 돼요. 친한계가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장동혁, 박정훈 뭐 이런 의원들, 진종호 근데 글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찬성표 몇 하기가? 명이나 던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8명이 안 된다. 친한계라고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다 거의 원외잖아요. 그렇죠. 신지호, 뭐 김종혁 대부분 원외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친한계는 명수도 많지 않지만 네.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의원 개개인의 판단의 문제지. 네. 뭐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통과시키는 거로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결과 어떻게든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이거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앞으로 살아있는 이슈로 또 이것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8표의 그 불안감 이거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친윤 쪽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있으면 계속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 대표가 부부 있으면, 입장에서는 불안해. 확실히 그 끝내자. 로열티가 높은 예.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비대위원장이 됐던 뭐 나중에 당 대표가 됐던 예. 로열티가 확실한 사람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야 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